버려서 깨끗해진 집은 금방 채워집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가셔야 돼요. 버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정리도 연습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정리와 정돈과 수납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공간 정리 컨설팅 전문가 정희수입니다. 설레지 않으면 이제 버리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설레임이라는 게 뭐 단지 그 설레임의 그 느낌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어쨌든 정리를 맡기시는 분들은 물건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 정서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과 덤, 넉넉히. 우리는 뭐 하나 주면 정 없어, 늘 넉넉히 많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을 주고 감정을 싣고 마음을 담아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으면 그냥 그 선물이 내 거라면 되는 건데 그 물건 안에 마음이 담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나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준 사람을 생각해서 계속 보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물건이 쌓이거든요.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식 버려야 돼. 완벽하게 버리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라는 생각을 사로잡혀 있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삽니다. 저는 물건 정리하는 게 다이어트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운동 안 하고 날씬해질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지방 흡입을 하고 뭐 굶어서 다이어트 살을 뺄 수는 있지만 유지는 절대로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서 깨끗해진 집은 금방 채워집니다. 한 단계 가셔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가셔야 돼요. 한꺼번에 미니멀 라이프로 못 갑니다. 버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정리도 연습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정리와 정돈과 수납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집이 넓지 않을수록 아이들이 있을수록 바쁠수록 맞벌이 할수록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집이 넓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놓치지 않고 다 써야 돼요. 근데 뭐 아니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집이 워낙 넓으니까 정리 안 하고 대충 넣어도 집이 괜찮아요. 그런데 25평의 4인 가족이 살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아, 정리가 중요해요. 근데 정리는 짧게 하셔야 돼요. 정리는 엄청 힘든 게 아니에요. 정리는 되게 쉽고 금방 공간을 바꾸는 일이에요. 근데 쌓여서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은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 물건이 한 번은 나와 눈을 마주치고 다 나와야 돼요. 내가 널 언제 샀지? 내가 널 마지막 쓴 날은 언제지? 그게 기억이 안 난다면 그 물건은 어쩌면 우리 집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 주고 산 건데가 항상 남아있어요. 10년 전에 사도 20년 전에 사도 모카 솜 이불이 그렇거든요. 결혼 한복이 그렇거든요. 그 한복은 앞으로 입을 일이 없어요. 근데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 결론은 집이 좁을수록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정리를 해야지만 많은 물건을 쌓아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면 못 찾아서 또 삽니다. 또 사면 또 못 찾아요. 그래서 집을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집이 문제래요. 집이 너무 좁아서 정리가 안 된대요. 집만 넓으면 내가 정리 잘하고 살 수 있대요. 그런 이야기 꼭 하시거든요. 아니요. 정리가 안 되면 집을 넓혀도 소용없고요. 인테리어 해도 소용없고요. 지하 창고 얻으셔도 소용없어요. 며칠 전에도 지하 창고에 5년 전 이사 올 때 넣었던 물건 그대로 다 버렸어요. 습하고 먼지가 쌓여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내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들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또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은 항상 시간이 진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쟁여놓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찾고 쉽게 꺼내고 바로 되돌려 놓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모델하우스가 정리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호텔이 정리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집은 내가 김치도 담궈 먹어야 되고 아이들이 놀아도 돼야 되고 뭐 대화도 해야 되고 막 요리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한 게 조금은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늘 집이 복잡한 거예요. 좁을수록 바쁠수록 정리를 하면 많은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재고를 조금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버리고 났는데 찾다 보니까 아, 그날 버렸지. 그래서 많은 분들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요. 버리면 안 돼. 꼭 쓸 일이 생겨. 이래서 그냥 일단 둘게요.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버릴 때는 결정이 쉬운 거 먼저 버리셔야 되는데 그건 고민 안 하고 버릴 수 있는 거죠. 뭐가 있겠어요? 유효기간? 지난 거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짜 지난 약, 날짜 지난 식재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냉장고 안에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버릴 게 가득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면 늘 먹을 거 없잖아요.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제 오늘 둘러보시면서 식재료, 뭐 간장이든 뭐 고추장이든 된장이든 다 하나하나 보시고요. 화장품, 영양제, 약, 하다못해 치약, 마스크까지도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건 망설일 필요가 없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건강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 먼저 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간이 조금 생깁니다. 자, 1년 동안 안 쓴 거 버려.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1년 동안 안 쓴 거 버리면 우리 안 쓴 거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각자가 5년이든 10년이든 정하셔서 자, 처음에는 30년 된 거부터 버리자. 부모님은 자 20년 된 것부터 버리자. 10년 된 것부터 버리자. 조금씩 조금씩 버려가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버리실 때 버리고 먼저 생각하셔서 그래요. 분류. 합친 다음에 아 안경이 10개가 있구나. 어머 이거는 잘 안 썼던 건데 그래 이게 불편해서 안 썼지.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좀 불편했어. 이거를 버리면 버려도 허전하지 않아요. 왜? 대체 상품이 있기 때문이고요. 아, 안경이 얘 버려도 아직도 8개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심이 돼요. 근데 많으니까 일단 버리고 보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모르고 버린 걸 또 사게 돼요. 그래서 버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분류가 먼저다. 네, 아니 추억을 버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진은 100% 남깁니다. 그거는 뭐 고객들하고도 물어보지도 않고요. 추억의 사진은 100% 남기는데요. 부피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냐면 앨범에 사진이 꽂혀 있으면 부피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뺄 수 있는 사진은 사진만 빼고 앨범은 버리셔도 돼요. 요즘엔 아마 인화를 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예전의 앨범들이 특히 부모님 집 가보면 6, 7권이 있는데 막 너덜너덜해진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사진만 빼고 앨범은 버리고요. 그리고 액자 같은 경우도 틀은 버리고 사진만 빼고요. 틀이 있을 때는 그 사진을 찍어서 다시 남깁니다. USB나 요즘에 그걸 담아주는 업체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부피도 훨씬 줄어들고요. 그럼 나머지 뭐가 문제냐? 아이가 만들어 온 거. 그죠? 그림 그린 거. 그것을 모두 다 아이들은 버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엄마들은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아이가 못 버리게 해요. 그것을 제안해주고 왜 버려야 되는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버리면 너한테 다시 무엇이 생기는지란 대화도 필요한 거고 제안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정리 습관이 아이의 평생 습관이 되거든요. 정리 잘하는 엄마가 정리 잘하는 아이를 키워요. 근데 정리는 아이들한테 엄마가 하는 거야. 아빠가 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엄마는 공부만 해. 엄마가 정리해 줄게. 엄마가 청소해 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성장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 방을, 내 책상을, 내 화장대를 스스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하냐? AS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결혼했을 때 친정엄마가 지금 매일 AS 해주고 계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추억은 버리는 게 아니라 남기셔야 되는데 정리가 필요한 거죠. 사진은 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옛날 핸드폰도 추억이라고 남기셔요. 왜냐하면 정보가 있다고. 근데 그것을 10년, 20년, 30년 된 때까지 계속 폴더폰을 모으고 있고요. 옛날에 썼던 큰 카메라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요즘에 핸드폰 때문에 안 쓰거든요. 비디오도 있어요. 예전에 결혼 비디오도 그것도 이제 USB에 담으면 부피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부피만 줄여도 내 가족별로 추억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큰아이 거, 아내 거, 내 거 이렇게 나누고요. 가족 거도 또 필요한 거니까 추억을 무조건 추억까지 버리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물건으로 다 남기시면 안 돼요.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아이가 만들어 온 것도 사진으로 남길 건 남기고요. 쭉 나열하면 거기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이가 이거는 꼭 남기고 싶니? 그냥 물어보세요. 이거 중에 뭘 선택할래? 이거 버릴래가 아니라 쭉 나열해서 이거 중에 혹시 꼭 남기고 싶은 거 있니? 그게 우선순위 정리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중에서 제일 작품성 있고 본인이 공을 들인 거는 이거는 남기고 싶어 엄마. 그러면 그거는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 찍고 이제 이별을 해도 되죠. 정리는 하루아침에 끝낼 수 없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활동이 아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정리는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가장 그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들은 보관하려고 정리를 하니까 책장에다 옷을 쌓아두고 상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물건을 쓰기 위해서 정리하면 어쩌면 상자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담아서 뚜껑 닫으면 그게 정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관하는 게 정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건을 쓰기 위해서 정리한다. 그러면 잘 꺼내야 돼요. 쉽게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정리하는 방법과 태도가 달라져요. 아마 그거 느끼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압축을 하거든요. 이불을. 그거는 뭐예요? 부피를 줄여서 언젠간 넓은 집에 갔을 때 그때 쓸 거야. 언젠간 좋은 집에 갔을 때, 내 집 샀을 때. 근데 그 언젠가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물건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언젠간이 갔을 때는 그 유행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액자도 유행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그 액자 걸 수가 없습니다. 옛날 유행했던 그 이불 덮을 수가 없어요. 유행을 쫓아가지 않아요 라고 말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매체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바지, 예전에 옛날 유행했던 통바지 다시 돌아왔잖아요. 전혀 달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언젠가 올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빨리 행복해지는 방법, 가장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 그게 바로 정리인데 하루에 한 종류만 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행용 가방만 꺼내기 끝이에요. 여기저기 있는 창고에 있는 여행용 가방, 베란다에 있는 여행용 가방, 방에 있는 여행용 가방 꺼내서 모아놓는 거 끝입니다. 그러면 내일 그걸 한번 바라보세요. 아, 저거는 몇 년 동안 안 썼는데, 저거는 손잡이가 부러졌었는데, 저건 바퀴가 고장났는데, 그러면 우선순위가 무조건 정해져요. 내일은 안경만 모으고, 아이들과 같이 하세요. 지퍼백 주고 연필 좀 모아올래? 지우개 좀 모아올래? 그죠? 그러면 문구류가 돼요. 그게 책상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같은 물건을 한 종류를 한 곳에 모으는 거,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전문가들처럼 세로 수납을 해서 깔별로, 종류별로, 길이별로,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해가시면 돼요.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시고요. 버리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분류하고 맨 마지막에 버리셔도 돼요. 그래야지 요요 현상이 오지 않고요. 그게 바로 한국형 정리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